안녕하십니까. 인천 킥복싱 협회 회장 겸 NKF 회장을 맡고 있는 서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대회를 꾸준히 해온 것도 꽤 오래됐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참 반갑네요. 우리 또 고개대회에서 챔피언했던 분들도 나왔고, 아무쪼록 이번 17일 대회에 또 우리가 신 만큼 대중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12월 17일 NKF 대회의 대진 구성에 대하여 NKF 김동균 대표님께서 선수들 대진을 어떻게 매치업을 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해 경기력 평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KF 김동균 대표입니다. 저희 12월 17일 대진은 사실상 올 초에 대진 구성이 완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 강범준 선수와 원래는 송광태 선수와 이렇게 대진이 매치업이 되어 있었는데, 송광태 선수가 중간에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어려워서 저희 또 한승엽 선수가 또 이렇게 출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매치업이 조금 더 이렇게 경기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매치업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성이 됐고요. 이 두 선수는 둘 다 이 장점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킥을 장점으로 하고 니킥을 장점으로 하는 그러한 그 장점에 동일성이 있고, 반면에 단점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체력적인 부분에 이 단점이 있어서 이 두 선수는 KO가 아닌 경기 초반에 승부가 결정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이번 대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슈퍼파이트 선수분들의 개인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시 보유 타이틀과 소속, 이름 순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엽 선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킥복싱협회 67kg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한승엽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은 지금 현재는 프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범준 선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야크짐 소속의 강범준입니다. IKMF 미드메이크업 마이너스 65kg 2주 전에 타이틀을 획득했고 이번에 시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슈퍼파이트 선수분들의 이제 챔피언들의 수다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님들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일상을 좀 소소하게 좀 풀어보자면, 현재는 지금 히트앤핏이라는 직장에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제가 근무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아침에 좀 시간이 남아서 달리기를 매일마다 뛰고 있어요. 달리기를 뛰고 출근을 해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잠시 있는 시간에 이제 제 개인 운동, 신동현 선수라고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 선수가 열심히 저를 도와줘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10시까지 또 근무를 하고 이런 좀 재미있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승엽 선수님 유튜브 동영상 약 200만의 조회수 기록을 가지고 계신 선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아니면 혹시 이제 뭐 지난 알아보는 분들이 조금 있으셨을까요? 우선 제가 최근에 한 1년 전에 타투를 조금 했어요. 타투를 했는데 이제 댓글들 대부분이 뭐 문신하면 세지냐 뭐 이런 악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저 악플든 선플이든 다 좋게 보고요. 그 내포된 의미는 뭐 다 저에 대한 관심이니까 다 좋게 보고 뭐 문신하면 세지냐라는 댓글이 제일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문신하면 세집니까? 뭐 약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강범준 선수님 혹시 일상생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시흥 100곳에서 체육관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선수도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범준 선수님은 사실 이제 무관의 제왕이라는 이런 꼬리표 아닌 꼬리표가 좀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 꼬리표를 떼고 챔피언에 등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제 챔피언 등극을 하기 전과 이제 챔피언 등극을 한 후에 일상생활에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합을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그냥 트로피나 메달 같은 거는 진짜 엄청 많은데 벨트 하나가 생기니까 뭔가 크게 의미 부여되고 그래서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출전하신 선수분들은 많은 경기에 이제 출전을 하셨을 텐데 경기에 이제 징크스나 아니면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아니면 뭐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으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손을 딱. 네, 저는 징크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운동을 할 때 조금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좀 좋아하는데 클래식 음악을 좀 틀어놓고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시합 전에 클래식 음악을 들어서 안정을 좀 취한 후 시합을 뛰는 것 같습니다. 어떤 클래식 음악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에릭 사티의 잠노패디라고 네, 그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음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 모르고 있으면. 이 가사가 있으면 불러드렸을 텐데 가사가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분위기라든가 뭐 그런 거. 굉장히 차분한 음악입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고 좀 레스토랑에 흘러나올 법한 그런 음악입니다. 보통 그런데 운동을 하면 그런 레스토랑 같은 것보다는 좀 뭐랄까 강렬하고 아니면 뭐 엘가의 위풍당당 같은 그런 음악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왜 그 음악을 드시나요? 사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사실 음악은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운동에 먼저 집중을 해버리면 그 음악은 순간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트레칭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스트레칭 할 때만 음악이 들려요. 그리고 막상 본 운동에 들어가면 음악이 안 들려서 어차피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합을 준비할 때 이제 좀 그 시합 등장할 때 듣는 그런 노래들, 웅장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살짝 끌어올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네 그냥 뭐 열심히 하면 항상 이기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음악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죠. 제가 등장음악으로 썼던 것들 그런 거 많이 들어요. 뭐 링킨 파크 노래라든가 아니면은 에베노커, 에미넴 노래 이런 거 많이 들어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기자분께서 본격적으로 경기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을 잠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입식격투기 챔피언 너무 많습니다. 챔피언 너무 많아요. 단체도 많고 챔피언도 많은데 본인이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뭐랄까 그런 진정한 챔프가 아닌 걸 갖다 치즈 챔프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치즈 챔프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지 한번 좀 강하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치즈 챔프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없고
지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치즈 챔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입증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가 롯데캐시잖아요. 오늘 증명할 상대인데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상대 뭐 경기라든가 그런 모습을 좀 약간 구체적으로. 전력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략은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뭐 쓰러뜨리겠다는 약간 좀 강렬한 얘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판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다운은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시면요, 저한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치즈 챔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해온 것도 많았고 지금 이번에 시합 뛰면은 이제 프로 전적이 20전이고 아마까지 합하면 40전 딱 채우는 시합인데 그동안 많은 강자들을 상대해오고 이겨왔고 그래서 저는 치즈 챔프가 아니고 딱 받을 때 돼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쯤은 걸칠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이번 경기에서 증명하고 싶어요? 그냥 딱 전적에서 나오는 수준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땀에서 나오는 바이브? 네. 그러면 이거 들으셨으니까 네.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이겨야 되는 상대니까. 한승혁 선수는 솔직히 옛날부터 많이 볼 수밖에 없었는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다른 시합들 다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존 선수를 이겼다는 거 영상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나름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챔프라고 인정하십니까? 상대. 한승혁 선수 인정하죠. 와프 챔피언이에요. 네, 뭐 존 잡았으면은 인정해야죠. 존 정도면은.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평가 일단 먼저 해주시고. 네, 우선은 저를 챔프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범준 선수께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다짐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근 2달간 준비를 하면서 강범준 선수 덕분에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감사하다라는 건 본인이 이겼을 때 감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이긴다라고 어떻게 좀 이렇게 머리에 상정해놓고 아유 감사한 날이 하루하루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사실 항상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항상 있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경기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챔프라고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상대.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입시 격투기가 예전만큼 뭐 이렇게 전문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인정 못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 현실을 본인들이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MKF 대회를 통해서 입시 격투기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고 싶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좀 그런 걸 좀 어필하실 건지 먼저 마이크 드셨으니까 해주시면. 질문이 뭐였죠? 지금 입시 격투기가 사실 좀 인기 없잖아요. 예전만큼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현실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일단 이렇게 좀 사실은 그 SBS에서 이번에 방영하는 순정 파이터라는 MMA 좀 큰 기획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사실 섭외가 왔었습니다. 그 섭외가 왔었는데 그 섭외를 사실 받고 나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사실 이슈가 될 수 있고
선수로서 조금 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섭외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본 자체가 킥복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킥복싱에서 보여준 것도 없는데 종합격투기 무대에 나가서 못 볼 걸 보여주고 한다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킥복싱에서 보여주고 난 후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그 입식 격투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진짜 그걸 어떻게 보면 진짜 저 같으면 달려갔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씨 나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입식 격투기를 진짜 머리끄댕이에서 딱 올리실 거예요? 이번에 제 유튜브 240만 조회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게 도발을 제가 한 번 했어요. 뭐 상대를 도발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막 들어봐 이런 거 편에 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팔을 한번 이렇게 벌렸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라고. 근데 문신까지 있고 얼굴도 좀 앳돼 보이고 거기에 도발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사람들이 퍼포먼스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입식 격투기도 조금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분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기자회견 같은 것도 많이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이런 데서 얘기라도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도발을 한번 하신 거예요? 사실 전 도발 좋아하지 않습니다. 퍼포먼스. 퍼포먼스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너무 좀 이렇게 누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터트리세요. 너무 누르시면 네. 어떤 거를? 같은 질문입니다. 입식격투기 사실상 많이 아까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챔피언이 됐는데 일상이더라 그대로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요즘 들어서 그 블랙 컴뱃 같은 MMA 유튜버들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다른 킥복싱 체육관인데도 다 체육관 오면 블랙 컴뱃 MMA 얘기하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 킥복싱이 진짜 많이 좀 인기가 없구나. 근데 저는 생각하거든요. 킥복싱이 훨씬 재밌는 운동인 것도 알고 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재밌는데 이거를 되게 이슈화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합 하나는 이제 재밌게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발판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비책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경기 하나는 재밌게 하는 우리 강범 선수가 어떤 비책을 갖고 저는 솔직히 내 시합 전략을 안 짜요. 뭐 솔직히 말해서 시합을 많이 뛰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건데 밑에서 뭐 준비를 한다고 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딱히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몸이 따르는 대로 시합을 하는 성격입니다. 사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화장 어디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그 두 분이 상반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교 격투대전 출신이고 아니신데 질문이 좀 약간 다릅니다. 고교 격투대전에 대한 본인의 의미 어떻게 보면은 1기구 많이 관심도 받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미 의미 본인에게 있어서 그 의미 왜냐면 회자되거든요. MKF에서 항상 얘기할 때 고교 격투대전의 의미 항상 회자되고 이번에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고교 격투 대전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한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교 격투 대전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쯤 선수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교 격투 대전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무대에 출전을 할 수 있고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고교 격투 대전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또 이름 없는 그냥 프로 선수 정도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넘어갈게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MKF에서 이렇게 해준 그 길을 따라간 선수고
어떻게 보면 강범주 선수는 제가 말 그대로 이거를 깨우면서 하나씩 깨우면서 여기 MKF에서 나름 인정을 받고 그리고 타전체에서도 챔피언이 되는 그런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정도라든가 이 의미를 크게 가져온 고교 격투대전 출신 선수를 맞이하잖아요.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교 격투대전 출신 선수를 한번 만나보기도 했었고 솔직히 고교 격투대전을 나이 때문에 못 나가게 된 게 좀 아쉽긴 한데 이번에 또 만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경기로 같이 보답하고 이번에 대진이 원래 안 잡히는 건데 대진 수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재밌는 경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이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뭐 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강하게 우리 상대한테 네, 얘기할 말 있으면 이거 마지막으로 강원도 선수.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를 뭐 다운 KO 초반에 그걸로 승부를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맷집으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절대 쓰러지지 않는 선수인데 저를 KO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확실하게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하이킥으로 KO 시켜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2분쯤? 저는 저도 재미없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이킥이 안 닿을 키입니다, 사실. 뭐한 어깨쯤에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하이킥 안 맞을 것 같고 다운 한 번도 안 나가셨다고 했는데 다운 못 시킬 선수들이랑 붙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운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 190까지 하이킥 올라갑니다. 네, 그럼 기자님 혹시 질문 더 이상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네. 그 도발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하셨고. 그래도 될까요? 또 욕먹을 텐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